자, 셀트리온 제약이 제가 시초가에 매수를 좀 했는데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121선 첫 자리 매매 대응을 한 건데요. 어제는 어제와 그제 시장이 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개파락이 나오길래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여기 있죠. 시가 이후에 좀 아래로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했고요. 거의 뭐 최저가에 매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조금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121선 위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2월 2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국 컴퓨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 컴퓨터 매수가 됐고요. 자, 한국 컴퓨터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매도가 나갔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일단 좀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또 움직임 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매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세노텍 일부 물량 좀 매수가 됐고요. 자, 세노텍이 이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하나만 좀 체결이 됐네요. 자, 요거는 뭐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도록 하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VI 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좀 수익을 챙겼고요. 전체 물량이 좀 체결이 안 된 게 아쉽네요. 자, 세노텍 일단 상승 VI에 좀 들어갔고요. 자, 이거는 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VI가 풀려 봐야 저건 알 수 있습니다. 자, VI 이후에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자, 요거 뭐 제 매수가 위협하면 바로 매도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상한가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일봉상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데 아무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꼬꾸라지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해서 한호가 위에서 매도했고요. 여기서 바로 좀 상한가까지 강하게 좀 밀어붙이면은 좋았는데 역시나 일봉상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자, 세노텍 전체 물량 여기서 좀 체결이 됐다면 그래도 수익이 조금 더 났었을 종목인데 물량이 일부만 체결이 돼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노텍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수익이 났다가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얘도 시장 영향으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까지 훼손을 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큰 마이너스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어제 매수한 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였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을 시도를 하니까 이 종목도 다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꽤 많이 해줬네요. 자, 현재 7%권까지 수익권이 좀 나왔죠. 자, 일단 여기다가 절반 좀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살짝 아래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자,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겐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했죠. 자, 이 자리 계속 부딪혔는데 그 자리를 지금 뚫어냈습니다. 다시 또 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요거 좀 밑으로 내려서 매도하도록 하고요. 돌파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분량 아래쪽에다 좀 내려서 매도 대기를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매도가 됐고요. 나머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에는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까지 왔네요. 여기서 또 살짝 뚫는 척 하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절반만 매도했죠. 얼마 전에 삼성출판사인가요? 제가 이렇게 못 뚫는 것 같아서 아래다 전량 매도했다가 또 한 4% 이상 더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좀 아래쪽에다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매도 걸어둔 자리에서 잘 매도가 됐습니다.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수익 잘 내고 마감이 됐고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또 투매가 떨어졌죠. 이탈이 나오면서 자, 쭉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오늘 분봉상 만들어졌던 저점 자리 뭐 이런 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좀 떨어지네요. 자, 다시 매수가까지 좀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좀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고 위쪽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뭐 장 마감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5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121선 조정 첫 자리 매매 대응을 한 건데요.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전날, 전전날은 좀 지켜본 거고요. 어제 시초가 이후에 조금 하락을 줄 때 아래쪽에서 매수가 잘 됐죠. 거의 뭐 최저점에서 한 두세 호가 위에서 매수가 잘 됐고요. 어제도 수익이 잘 났습니다. 어제도 한 6% 가까이 수익이 났었고요. 그런데 어제 뭐 시장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차피 원래는 121선 첫 자리 이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뭐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2차 매수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원체 좀 낮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추가로 5% 정도나 더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9%, 뭐 한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10%가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분봉상 일부 물량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매도를 하고 절반 물량은 보유를 한 상태죠. 그래서 절반 물량은 좀 더 끌고 가면서 뭐 수익이 더 난다면 수익을 더 챙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120선 조정 첫 자리 매매로 일부 물량 잘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 컴퓨터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영업이익이 40% 증가했다라는 이 호실적 이슈하고 또 고배당을 해준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파동 한번 주고 살짝 조정 줬다가 또 파동 주고 여기서 이제 VI 갭 구간 들어간 다음에 개파락으로 시작하고서 다시 또 VI 갭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다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매수 주체들의 패턴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했고요. 자,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했더니 바로 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봉에서 한 4% 정도 수익권 발생하길래 여기서 전량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매도한 곳에서부터 추가로 거의 한 6% 가까이가 더 상승이 나왔고요. 상한가에 굳히지는 못하고 계속 장중에 좀 흔들면서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윗꼬리가 좀 만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한 1,500억이 넘게 터졌고 52주 신고가 정도 되죠. 그리고 전고점을 넘기는 거래 대금까지 돌파가 나오는 봉이기 때문에 윗꼬리만 달지 않았다라면 상한가에 굳혔다라면 훨씬 좀 좋았을 종목인데 재료는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특징주 겸해서 내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컴퓨터 매매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세노텍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는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장대 항봉이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를 못 들어갈 줄 알았더니 상한가에 굳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매매를 했죠. 여기 돌파 나올 때. 자,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짧은 구간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한 세 호가 정도 나눠서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한 개만 체결이 되고 나머지는 좀 체결이 안 돼서 수익금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진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빠져서 제 매수가 한 호가 위에서 제가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종목도 흔들긴 했는데 장 막판에 강하게 또 상한가에 굳히더라고요. 자, 이 종목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트리얼즈, 그리고 티플렉스가 움직이는데, 자, 이 종목은 한 4등주격인데,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해서 또 생산 능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종목이고, 후발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상한가의 모습으로 분봉상 들어가긴 했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노텍 매매 마쳤고요. 자, 네 번째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사연이 많은 종목이죠. 여기서 시가계 매매 대응을 한호가 차이도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이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좀 못 냈었고요. 자, 여기서는 매매해서 수익을 잘 냈었죠.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상한가 다음날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요 9점짜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지지 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냈었고요. 또 상승 이후에 여기 투매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해서 요렇게 분할 매도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이 또 하락을 깊게 줬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시장 탓 때문에
자, 이 종목이 투매가 떨어져도 매수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움직임을 지켜봤고요. 오후장에 오전에 이렇게 상승 줬다가 다시 떨어지길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반등을 강하게 줬죠. 일전에 삼성출판사 요런 자리 이제 돌파 못할 때 제가 3분봉 완성되는 캔들에서 돌파 못하는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서 절반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계속 대기를 했죠. 그래서 잘 매도가 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매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좀 큰 파동을 그리면서 흔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또 일봉상 보면은 20%가 넘는 25%까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투매가 떨어졌죠.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분봉상 이런 저점 자리, 이런 자리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자리에서 제가 조금 위에서 잡았어요. 왜냐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흔들다가 장 막판에 살짝 플러스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그런데 이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3.38%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좀 매도가 됐죠. 사실 피플바이오도 좀 매수를 해서 피플바이오도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또 상승이 나와서 피플바이오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피플바이오는 5시 40분에 매도를 했고요. 박셀바이오는 5시 50분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익권으로 일부 물량 좀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물량만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공부하는 정도로 관찰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매매도 마치고 오늘은 좀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 시장이 잘 만들어져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요런 자리 이제 시가gen 매매 자리를 주질 않고 여기를 터치를 하질 않았죠.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요거 시가gen 매매 했으면 좋았을 자리인데 거기는 터치는 안 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 상한가에 엄청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는데 뭐 시가갭으로 그거를 다 돌파를 하더니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슈가 좀 있죠. 이 경구용 치료제, 팬데믹 치료제 효력이 확인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효력이 있어서 치료제로 나온다라면은 진짜 뭐 이 종목 더 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확인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상으로는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네마스타가 제가 어제인가 그제 좀 매매를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 매각 이슈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가 더 터졌죠. 그래서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가격상으로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결국에는 오늘 그 매각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앞에 고점들 다 돌파해내고 뭐 조정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뭐 이렇다는 얘기는 또 내일 한 차례 갭이 높게 뜰 가능성이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뭐 거의 연이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연상의 분위기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뭐 매매 대응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지켜보는 정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관찰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강하죠. 자, 요런 자리 갭으로 띄워서 오늘 뭐 신고가로 가버렸고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대장주로 또 이 시총 2위 종목이 등극을 했잖아요. 자, 시장은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대장주들이 출현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불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외국인의 오늘 강력한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그 수급 중에 이 9천억 정도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총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이 EUV 극자외선 도입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4조 7천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고요. 네덜란드 회사의 이 반도체 장비 중에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ASML인가요? 예,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한 대에 거의 뭐 2천억, 3천억 정도 하거든요. 4조 7천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장비를 최소한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도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EUV 관련한 이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오늘과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내일과 모레 정도에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이런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결국에는 오늘 이 양봉의 캔들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이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종가가 마감됐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부를 지켜줬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대응하는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시 이탈이 나와서 이런 저점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는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철저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자, 코스피 시장은 이런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박스권, 이런 상단부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잘 지지를 해주는 코스피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 하단부 지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의 대응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또 좋은 수익으로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복귀를 좀 해줬고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은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안정적이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만 잘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이 박스권 상단부 고점 자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시장의 종목들도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금 구간에선 또 적극적으로 종목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